여러분도 저도 지금 전기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 걸까요? 보면 한국의 전력 발전의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동해안 쪽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탄 발전 전력의 절반이 충남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1%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에는 원전도 석탄 발전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또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몰아서 위치해 있다. 충남과 인천에 석탄 발전소가 많으면은 당연히 대기 오염 문제라든지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너무 불균형이 한국 사회는 심하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대형 발전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몰아서 짓고 그렇게 몰아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탑을 통해서 소비지까지 송전하는 시스템에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지역의 특정 지역에 너무나 큰 환경사회적인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을 통해서 지역 생산, 지역 소비하는 방식으로 바꿔간다라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주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최근에 광역 시도별로 전력 수급 및 전력 자립도를 분석한 표입니다. 자, 인천이 맨 위에 있습니다. 전력 자립도가 지금 보면은 300%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는 것에 비해서 생산을 훨씬 많이 하는 거. 그 다음 충남, 부산, 경북, 강원, 전남, 경남 요 순인데요.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발전소가 가까이 있고 어떤 지역은 멀리 있어서 생산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소비만 하는데 왜 전국의 전기요금이 똑같냐?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편리하게 전기를 쓰지만 이 전기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어서 오는지 이제는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보면서 미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전환을 하더라도 대책은 이 기후위기에 영향받아서 일자리를 잃거나 석탄 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에 먼저 자금을 투입해서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 환경정의, 기후정의의 개념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라는 게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수급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하면서 또 탄소 중립 정책을 했을 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이 지역일수록 이 기후정의라든지 환경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냈으면 좋겠고요. 인천에 있는 초중고 교육에도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얘기를 할 텐데 그 내용 안에 인천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후정의나 환경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좀 반드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더 이상 또 석탄 발전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은 덴마크의 1980년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형 발전소가 자리 잡았죠. 근데 덴마크는
수입해서 연료를 떼야 되는 그런 대형 발전소보다는 지역 기반한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곳곳의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지역 생산, 지역 소비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게 됩니다. 저기 점점 막 있잖아요. 저게 다 발전 설비입니다. 그래서 지역 생산, 지역 소비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지역 일자리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덴마크의 전력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아마 70% 가까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 그래프를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특정 지역에 집중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를 굳이 찾아가지 않는 한 일상에서는 그런 발전소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분산형으로 되면 발전소에서 지역 생산, 지역 소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니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에 생산한 전기를 쓰기만 했는데 어떻게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 사회가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인식을 높이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가 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도시의 공공건물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팔아가지고 매년 투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된 시민들에게 5% 정도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 시민 아리백, 기업들만 재생가능 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태양광이라든지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유럽의 농촌들입니다. 풍력 발전, 그리고 돼지에서 나오는 이 축분을 똥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바이오매스 공장, 그리고 나무를 이용해서 지역 난방을 하는 바이오매스, 그리고 여기에 ESS라고 저장 장치, 태양광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연마을로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태양광, 풍력,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가 있고 이 설비가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정말 지역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실제 만들어서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봤고요. 여기 노란색 차는 저 폐식용유하고 유채씨를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서 이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라든지 또는 차량의 에너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우리 정부도 기재부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만들고, 또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탄소 종합정보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은 각 지자체들도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들도 기후위기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로 기후위기,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발표를 하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교과 과정에도 기후변화 공부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도 있지만 우리 인천은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인천의 탄소 중립 계획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광역시뿐만 아니라 이런 기초지자체들도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지자체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고요.